안녕하십니까, 최바람입니다. 1990년대 말경 속 편한 은행이 없었습니다만 IMF 구제금융 시대를 관통하면서 그야말로 지칠 대로 지쳐버린 은행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1은행이었습니다. 이미 1998년 초부터 한보사태니 우성건설이니 산미, 기아와 같은 거래업체들의 줄부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우그룹의 위기까지 닥쳐왔으니 그 고민이야 말할 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바로 그 제1은행이 대우그룹의 생명줄을 쥐게 됐습니다. (7월 18일) 일요일이었지만 제1은행 남산지점이 있는 대우빌딩은 부산 한가운데 긴장감이 흘렀다. 이호근 상무의 방. 직원들은 모두 출근했나? 예, 대우 전담팀 직원은 모두 출근했습니다. 이거 좀 보게. 이게 뭡니까? 결제 서류철 안에 들어있는 A4 규격의 종이 한 장. 19일의 실행 계획이었다. 내일 하루 동안의 시간대별 행동 요령이군요. 기자회견 시간, 채권단 회의 소집 계획, 주요 금융기관별 대우회사채, CP 보유 내역. 각 시간대별로 대우그룹과 금감원, 제1은행이 각자 해야 할 일들이 적혀 있으니까 직원들에게도 전파해서 숙지하도록 해. 알겠습니다. 사실 제1은행 직원들은 이미 1년 전 기아 사태가 터진 이후 처음으로 휴일에 출근하는 터였다. 그만큼 대우 문제는 기아에 버금가는 광풍이 될 것이란 사실을 직원들도 짐작할 수 있었다. 상무님, 대우는 정말 끝나는 겁니까? 글쎄, 분명한 거는 올 것이 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 우리 은행으로선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왜? 가족이나 친구가 대우 직원이야? 그건 아니고요. 생각해봐. 98년 초부터 한보, 우성, 산미, 기아. 지금도 그 기업들 간판만 봐도 지긋지긋하다. 우리도 지칠 대로 지쳐있는 판국에 대우라고 대수겠어? 대세에 따라야지. 대세. 대우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마지막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지만 10조 원 담보의 약발은 사흘을 못 갔다. 그 운명의 대세는 7월 19일에 결정판을 선보였다. (7월 19일) 오전 8시 대우의 채권이 많은 12개 금융기관장들이 모였다. 그럼 대략 정리된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잠시 후인 오전 10시에 대우 장병주 사장과 정주호 구조조정 본부장이 대우그룹 구조조정 가속화 및 구체적 실천 방안을 발표합니다. 누구 명의로 발표하는 겁니까? 예, 물론 김우중 회장 명의입니다. 김 회장도 참석하는 거요? 현재로선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긴 김 회장이 참석한다면 장병주 사장이 발표를 할 리 없겠지. 앞으로 6개월 내 구조조정 부진된 김우중 회장이 퇴진키로 했습니다. 또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더라도 대우자동차의 경영이 정상화하는 2년쯤 후에는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우중 회장의 사재 1조 2,553억 원을 포함 총 10조 1,345억 원 규모의 자산을 채권단에 신규 담보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날 발표 내용의 요지는 대우는 자동차 무역 중심의 독립기업 형태를 갖추게 된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그룹 해체의 길을 걷게 된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 사업의 정상화 방법은 무엇이며 협상 중인 외국 회사는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방법을 통해 다각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를 보면요, 금융이 주력 사업에서 제외됐는데 대우증권도 매각 대상에 포함됩니까? 금융회사는 상사와 자동차 부문을 보조하는 부문입니다. 그 이상은 말할 수 없습니다. 주식을 이번에 모두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럼 김 회장이 이번에 내놓은 것은 김 회장 재산 전부라고 봐야 합니까? 주식은 전량이고 부동산은 자택을 제외한 전부입니다.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그즈음 여의도 금감위원장실. 김우중 회장이 사실상 전 재산을 내놓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금감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내놓은 보도자료대로입니다. 이것으로 대우 사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겁니까? 기자들은 어떤 결론을 원하는 건진 몰라도 아직 멀었습니다. 시한폭탄의 뇌관을 제거하는 작업을 막 시작한 것일 뿐입니다. 이현재 금감위원장의 그 발언은 한 달쯤 뒤에 펼쳐지는 대우 종결을 의미한 것이었을까? 실제로 한 달 남짓 후 대우는 워크아웃을 맞이한다. 7월 19일은 사실상 대우그룹이 해체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동시에 김우중 회장이 지난 30여 년간 일구었던 재산을 다 내놓고도 빈털터리가 된 시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훗날에 가서 김 회장이 숨긴 것으로 보이는 재산들이 곳곳에서 나오긴 합니다만,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건 김 회장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들도 만만치 않게 나왔죠. 어찌됐든 대우그룹은 그 이전에 가졌던 야심만만한 재벌기업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은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담보로 내놓은 재산은 모두 처분 대상이며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김 회장의 지분은 모두 없어진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 회장이 내놓은 재산에 대해 담보 지분은 명백히 처분하는 것이며 본인이 하지 않으면 채권금융단이 처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이란 사람이 도대체 그런 말들이나 하고 다니고 도대체 어느 나라 장관인지 원. 강봉균 장관의 발언에 발끈한 쪽은 대우 김 회장 쪽보다는 전경련이었다. 김 회장이 내놓은 재산은 담보인데도 불구하고 강 장관이 사제 출연으로 몰아가는 게 불만이었던 것이다. 자칭 경제 관련한 사람이 기업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내뱉는 심보를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엔 강 장관이 헛발질을 한 것 같습니다. 순수하지 못해서 그래요. 순수하지 못하다니요? 뭔가 정치적인 계산이 보인다는 말이죠. 김 회장이 재산을 내놓으면서 이미 정부 당국하고 발표 문구에 대해서도 상의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표 문구에도 담보로 표현을 했던 것이고. 하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현재 씨나 경제수석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 회장의 개인 사재는 담보로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6개월 안에 구조조정에 성공할 경우 김 회장의 소유권은 계속 인정되고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한 거잖아요. 헌데 강 장관의 말은 6개월 내에 구조조정에 성공하더라도 김 회장의 지분은 다른 빚을 갚기 위해 모두 처분한다는 거 아닙니까? 참, 그러고 보니 김우중이 당신 재산은 어쨌든 한 푼도 찾아갈 생각을 말아라, 이런 뜻이 되는군요. 결론은 그거죠. 정부가 기업인들의 경영 의욕을 북돋워줄 생각은 안 하고 이들이 사기를 꺾고 있으니. 개혁이면 다 좋은 거고 뒤집어 놓으면 뭐든지 잘하는 줄 아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온 겁니다.
정경련의 입장은 그렇다 하고 강봉균 장관의 발언은 그렇지 않아도 잔뜩 민감해 있는 시장을 크게 흔들었다. 대우가 결국 채권단 주도로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증시를 덮치면서 23일 종합주가지수는 71포인트나 곤두박질했다. 사상 최대 하락폭이었다. 김우중은 속수무책이었다. 기자회견을 자청해 호소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김 회장은 결국 대통령님께 저희 대우 부채에 대한 기한 연장 조치를 통해 구조 조정을 더욱 가속화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우중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의 말이 풍파를 몰고 왔던 직후 쓴 것이다. 대통령과는 더는 독대기회를 갖지 못한 김 회장으로선 마지막 수단이었다. 대우의 구조 조정과 관련해 매우 민감한 시기에 정부 고위 인사의 발언이 보도됨으로써 국내외에서 예기치 못한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어 죄송함을 무릅쓰고 긴급히 대통령님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초단기 차입금의 기한을 6개월간 연장하도록 하는 조치가 지난 19일 채권단 회의에서 합의되었으며 저희 대우는 이를 위해 10조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채 확보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제공된 담보에 대해서는 구조 조정 실패 시 위임 처분이 가능하도록 그 권한을 위임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칫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질 수 있는 현 상황을 시급히 바로잡아 주시기를 대통령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편지글에 불과했지만 김 회장은 약속한 대로 회사 경영이 정상화된 이후 반드시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꾸도록 하겠다는 약속부터 시작해서 대우에 대한 시급한 지원까지 읍소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답장은 없었다. 다만 그 편지의 효과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그로부터 일주일쯤 후 대우에 대한 지원이 시작됐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의 말. 그래서 그 이제 다 합쳐서 6조 원이 아마 지원이 되었을 텐데, 결국 이 관료들, 관료 조직이라는 그렇게 신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 관료들도 한계가 있는 것이, 이제 채권단을 독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단이 안 움직여주면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 김우중 회장을 설득해서 경영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협상도 한쪽으로는 치열하게 해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그 조건으로 해서 채권단들이 일사불란하게 정부에 협조해 줄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각서를 들고 이제 채권단을 설득을 해야 되니까 이제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정 의원의 말대로 실제 채권단의 대우 지원 과정은 쉽지 않았다. 전체 지원액과 배분 기준은 지난 19일 이미 확정됐으니 오늘은 실무 배분 방법을 정합시다. 7월 22일 제1은행에서 열린 대우 채권단 회의. 은행과 투자신탁, 정부 당국자가 참여했다. 3자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 현장이었다. 은행보다 투신권의 배분액이 훨씬 많은 것은 곤란합니다. 은행은 98년부터 회수했습니다. 99년 올해 회수액만으로 배분액을 정한 건 불공평합니다. 대우의 유동성 부족 원인을 감안한 겁니다. 창구 지도를 그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이 만기 연장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태가 발생한 거잖아요. 왜 이러십니까? 금감원에서 책임 떠넘기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롤오버에 적극 협조한 죄밖에 없어요. 우리 금감원에서 판단할 때 어차피 채권단의 100% 동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대국적 견지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우리 투신사 입장에서도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고객들이 알아보십시오. 아마 고객들이 폭발할 겁니다. 한 투의 배정액 중 3천억 원을 제1은행이 인수해 주시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변에 기자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시간이 촉박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규 자금 4조 원의 사용처가 도대체 어딥니까? 초단기 자금 상환에 씁니다. 7월 25일 김우중 회장은 결국 19일 발표 엿새 만에 담화문을 내놓게 된다.